자, 그러면 바로 CSS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비노부터는 플렉스를 쓰고 있었고요. 플렉스에서 가로 배치하는 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메인 CSS 보고 있어요. 메인 CSS 보면 dflex가 있으면 플렉스, 그리고 양쪽 끝에 붙이는 건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디자인을 보면 얘가 딱 두 개로 나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개 나뉘어 있는데 왼쪽 끝에 있고 얘가 오른쪽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끝에 벌리는 거니까 클래스명, 저 둘을 감싸는 부모한테 가서 클래스명을 얘를 쓰면 되겠죠. 그죠? 둘을 감싸는 부모한테 가서 JCSB 넣어줍시다. 이 두 개를 감싸는 부모인 얘한테 가서 이렇게 넣어줘요. 자, 이렇게 했으면 가로 배치가 잘 되어 있을 거고 CSS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섹션을 보도록 할게요. 히스토리 섹션에 CSS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이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위아래 내부의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니?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시전에 가서 내부의 공간이 공통의 공간이 있었나? 우리가 그 공통의 공간을 일관성 있게 반영할 클래스명을 만든 적이 있었나? 잠깐만요. 확인을 해볼게요. 위에 올라가서 보면 내부의 여백과 관련되어 있는 건 쓴 적이 없네요. 그러면 이참에 확인을 해봅시다. 디자인 가볼게요.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 건 여기에 이 공간, 이 공간, 이 공간, 이 공간이 일관성이 있나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위에 제 공간을 확인해 볼 때 구현된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 위에 공간과 아래 공간을 확인을 했었단 말이죠. who 이 부분을 보면 위에 122에 아래가 108이 있었는데 저거와 비슷하게 공간이 히스토리에도 있나 봅시다. 히스토리에서는 그림 위에 공간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내용의 구분선이 있어요. 그러면 내용의 구분선과 여기 간의 이 거리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확인해 볼까요? 마키툴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 봅시다. 그림까지의 거리를 보면 되겠죠. 그림까지의 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141, 140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래에도 똑같이 있나 봅시다. 끌고 내려와서 지금 만든 선택역을 끌고 내려오고 있고요. 아래에는 뭐요? 왜 달라? 아래는 그림자 제외하고 그림자는 공간을 안 차지하니까 아래는 150이 있습니다. 자, 1픽셀은 무시하고 위에 140에 아래 150이 있는데 이게 다른 요소에도 공통으로 있나 좀 볼게요. 여기 our 서비스도 봅시다. 선 부분이 있고요. 151 아래 볼게요. 왜 미묘하게 다른 거야? 잠깐만요. 147 여기도 볼게요. 140 150 들쭉날쭉하네. 150 밑에도 보겠습니다. 150 150을 맞추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밑에 아래도 볼게요. 얘는 또 더 넓어 보이는데 156 밑에 볼게요. 145 150 150 오케이. 150이 일단은 더 많습니다. 통일합시다. 150으로 통일할 거예요. 제가 디자인을 했다면 150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공통의 클래스명 하나 만들어 볼게요. 위에 레이아웃에 가서요. 우리가 레이아웃 요런 거 큰 내용들을 정리하는 CSS에서 컨테이너 밑에다 만들어 볼게요. 컨텐트의 헤딩이라고 해서 150 상하 150에 좌우는 없는 걸로 해서 공통의 클래스명을 하나 만듭시다. 컨텐트의 PD라고 했어요. 컨텐트의 패딩. 디자인할 때 요런 거 지켜주면 우리가 코딩할 때 편한데 지금 미묘하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게 크지가 않아서 그냥 통일을 해버렸습니다. 디자이너한테 디자인 고쳐놓으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까? 컨텐트 PD. 자, 그러면 컨텐트 PD가 필요한 곳. 요거, 우리가 누구한테? 얘한테다가 히스토리한테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저장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컨텐츠의 PD 추가해 주세요. 자, 그러면 내부 여백은 이제 똑같이 위아래 150의 공간이 있을 거고, 이제 위아래 150이 있죠. 내용의 구분선의 스타일을 안 잡았군요. 구분선 HTML 작성할게요. 여기에 디자인에 보면 선이 있단 말이에요. HR 선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선의 길이도 12컬럼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선의 길이도 클래스명을 넣어 주시면 돼요. 우린 저 클래스명이 있기만 하면 너비 몇 해서 화면의 가운데 있어 라고 CSS를 짜놨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HR을 쓰실 때 주의점은 HR이 선이 입체로 나옵니다. 선이 입체로 나오는 거였으니까 얘를 없애버리고 배경을 주고 백그라운드를 주든가 아니면 없애버리고 보더를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통일해서 주든가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디자인에서 색깔만 확인해 보면 되겠죠. 다 똑같은 선일 것 같지만 그래도 와서 확인해 볼게요. 쉐이프 172로 되어 있고요. 클릭을 해봤을 때 더블 클릭을 해보니까 얘 색깔이 있긴 있는데 이 색깔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쉐이프 툴을 클릭했을 때 보시면 얘가 필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더블 클릭했을 땐 얘 색깔을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선택하고 왼쪽에 툴박스에서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하시고 옵션 바에서 필 값의 색깔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색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여기 얘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컬러 피커를 열어서 색깔을 확인해 볼게요. 네, 다르죠? E6, E7, E8의 컬러가 저 색깔입니다. 써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공통의 스타일이에요. 공통의 스타일이니까요. btn 다음에 히든 다음에 스프라이트 다음에 넣어볼게요. 보더를 없애버리고요. 보더를 저는 한쪽으로 몰아서 줄게요. 지금 확인한 색깔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원래 있던 보더, 사방으로 보더가 있어서 입체로 나오던 형식을 리셋해주고 보더를 위나 또는 아래쪽에 몰아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히스토리 부분에는 난이도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디자인 참조해서 크기들, 색깔들 반영해 주면 끝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요. HTML도 저장했고 브라우저 화면을 봤을 때 선이 단선으로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얘가 이미지가 왼쪽 끝에 있고 얘가 오른쪽 끝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둘을 감싸는 부모한테 JCSB 해서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이 있는데 얘가 오른쪽 끝에 안 가 있는 건 얘한테 너비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비를 줄게요. 디자인에 가서 너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디자인은요, 우리가 수업 진도, 부스트랩의 진도를 나간 다음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부스트랩의 그리드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코딩할 때 부스트랩에서 제공하는 CSS의 클래스명들을 넣기만 하면 이 사이트 더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거의 진도를 안 나갔으니까 너비를 그냥 확인할게요. 안에 너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585의 너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너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585의 너비를 줄게요. 넣어봅시다. 누구의 너비냐면 히스토리 안에 컨텐츠의 너비입니다. 얘한테는 아직 시킬 일이 없었네요. 히스토리 안에 컨텐츠 너비가 585 픽셀 너비만 주시면 돼요. 뭐 플롯이니 그런 거 넣을 필요 없고요. 우리가 부모한테서 양쪽 끝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너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잘 있죠? 확인됐습니까? 자, 이제 그 안에 제목의 스타일들 볼 건데 아까 제목이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뿐만 아니라 밑에도 또 밑에도 다 똑같은 제목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제목도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가서 제목의 위계에서 우리가 잡은 적이 있나 좀 볼게요. 제목의 위계를 잡은 적이 없네요. 그러면 HR 밑에다가 넣겠습니다. 클래스명 컨텐츠에 TT가 있으면 똑같은 폰트 사이즈로 하자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얘한테다가 제목을 넣었어요. 컨텐츠 TT 언더스코어로 했네. 언더스코어로 했네요. 컨텐츠 TT가 있으면 폰트 글꼴 같고요. 큰 폰트 사이즈 같고요. 폰트 두께 같을 거고요. 확인을 해봅시다. 클래스명 컨텐츠 TT 넣어주시고 아까 확인을 해봤더니 얘가 소스 산스 프로 볼드 고 폰트 사이즈 확인을 해볼게요. 폰트 사이즈는 36입니다. 36에 소스 산스 프로의 볼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간도 있나요?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자간도 100이나 있네요. 자간도 100이나 있습니다. 넣어봅시다. 솔스산스 프로를 가져온 적이 있나 볼게요. 여기 있네요. 솔스산스 프로. 자, 제목들이 다 솔스산스 프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일단은 그럴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H1, H2, H3, H4, H5, X6들은 폰트산스, 솔스산스 프로라고 해볼게요. 디자이너가 생각이 있으면 본문과 제목의 스타일은 달리 했을 거고요. 제목은 똑같은 걸로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밑에서 확인을 해보고 다르면 어쩔 수 없고요. 확인됐습니까? 제목들은 다 소스 산스 프로다 라고 해줬으면 다시 우리 컨텐츠 TT 스타일로 가봅시다. 여기까지 됐죠? 내려가 볼게요. 이제 컨텐츠 TT 하고 있었지. 컨텐츠의 TT. 네, 여기에서 폰트 사이즈가 36이었고 웨이트가 볼드였고 대문자였고 가 똑같았고요. 레터 스페이싱이 아까 100이 있었거든요. 레터 스페이싱이 100이 있었는데 100은 0.1 EM이었어요. 1000이 1 EM이라고 했으니까 100은 0.1 EM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색깔 반영할게요. 색깔은 또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얘가 나올 때마다 배경에 따라서 색깔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토리 안에 컨텐트 TT라고 해서 콕 집어서 히스토리 안에 컨텐트 TT의 컬러를 확인합니다. 얘 컬러가 확인해 보시면 6A, 6A, 6A의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모든 제목에 똑같은 컬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바라는 게 있었고 레프트라는 게 있었거든요. 바에 레프트가 있으면 바가 있으면 일단은 내용의 before 또는 after에다가 선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포토샵에 가볼게요. 자, 아까 바에 left가 있으면 이 모양을 만들 생각이었고 바에 right가 있으면 이 모양을 만들 생각인 거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공통의 스타일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리고 이 바의 높이도 확인을 좀 해볼 게 있는 게 이 바의 높이가 글씨보다 엄청나게 많이 크거나 엄청나게 많이 작으면 쟤를 만들 방법은 보더로 안 되는 거예요. 보더로 안 되고 또는 비포 또는 애프터에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폰트 사이즈 대비해서 얘가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가 달라집니다. 자, 지금 얘 보면 높이가 36이에요. 그러면 그냥 보더로 하면 돼요. 그죠? 우리가 지금 폰트 사이즈가 36이니까 보더로 쉽게 갈 수 있겠고요. 왼쪽에 공간을 확인해 봅니다. 왼쪽에 공간을 확인해 보면 29 정도 있는데 밑에도 똑같이 있나 볼게요. 여기도 공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0에 맞추는 게 낫겠네요. 29, 30. 색깔 확인해 봅시다. 보더의 두께랑 색깔을 확인해 볼게요.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요소 선택을 해봤고요. 크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6에 36에 너비가 36이고 아니지 너비가 6픽셀 보더의 두께가 6픽셀인 거고 색깔을 확인해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확인해 봤습니다. 요거 여기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확인해 주세요. 자, 넣어 볼까요?
이것도 공통의 스타일이니까 위에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아까 컨텐트 tt에 클래스명 바가 있으면이니까 위에 올라가서 써볼까요? 클래스명 컨텐트 tt에 바가 있으면 보더 만들자. 보더의 위드가 똑같고요. 픽셀. 보더의 컬러가 똑같아요. 보더의 컬러가 똑같고요. 보더의 스타일도 똑같아요. 스타일이 똑같은데 보더의 방향이 달라요. 보더의 이걸 나눌 필요가 없겠구나. 여기에서 보더 6픽셀 솔리드 합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보더의 방향만 다르게 할 용도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한테다가 클래스명 뭐가 있으면 left가 있으면 보더를 왼쪽에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보더 left에 left 왼쪽에 width를 줘야겠네요. 그죠? 그러면 스타일하고 컬러는 동일하게 쓰고 보더 레프트 위드에서 왼쪽에 두께만 주는 걸로 해야겠네요. 여기에서 저거를 분리해야 되겠어요. 보더의 스타일, 솔리드, 보더의 컬러를 얘로 복사할게요. 그러고 클래스명 레프트가 있으면 보더 레프트의 위드가 얘고 보더 패딩 레프트를 30픽셀 이렇게 해서 보더 왼쪽에 공간이 그러니까 보더 입장에선 보더 오른쪽에 공간이 30이 있게끔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클래스명 right가 있으면 보더의 오른쪽의 두께가 6픽셀이고 패딩을 오른쪽에 줘서 보더의 왼쪽에 30픽셀의 여백이 생기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컨텐트에 오케이. 브라우저 한번 볼까요? 선 잘 나오고 있고요. 보더 그리고 여기 공간을 우리가 30을 준 거죠. 여기를 30을 준 거예요. 자, 이게 아래 여백도 다 똑같은지 확인을 해봅시다. 디자인에 가서 일단 여기까지 써주시고요. 디자인에 가볼게요. 여기 밑에가 이 거리가 똑같은지 보려고요. 이 거리가 똑같은지 보려고 합니다. 저 거리가 밑에도 여기에도 있단 말이에요. 딱 봐도 달라 보이는 것 같은데 아래가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공통으로 잡을 수가 없겠는걸? 여기도 한 2, 30 있는 것 같은데 여긴 똑같겠고요. 여기도 똑같겠지 당연히. 똑같을 거고요. 똑같을 거예요. 똑같아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만 달라요. 이 부분만 조금 넓습니다. 여기만 넓고 얘들은 다 똑같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 여백을 만들어주고 히스토리 제목 밑에 공간은 이라고 해서 별도로 주면 밑에 잡을 때는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리센트 웍스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 여백을 확인해 볼게요. 그것도 공통으로 잡으려고 해요. 대신 밑에 패러그래프가 차지하는 라인 하이트까지 염두에 두고 거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패러그래프를 보면요. 이 디자이너가 제정신이야? 잠깐만요. 이거 패러그래프 왜 이렇게 길게 해놨어? 일단은 패러그래프가 잠깐만. 얘가 한 줄인데도 불구하고 패러그래프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높이를 안 줄여놨어요. 밑에도 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지 말라 그랬죠. 네?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얘를 도대체 라인 하이트 몇을 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패러그래프가 있으면 반드시 이게 안에 있는 컨텐츠만큼 줄여놓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캐릭터 패널에서는 라인 하이트가 있나 볼게요. 라인 하이트가 29가 있는데 이 29가 본문의 다른 텍스트에도 똑같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게 베이스, 그러니까 이 디자인에서 행의 높이는 다 29인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밑에도 볼게요. 29네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29, 그러면 저기도 29란 얘기는 이 사이트에서 패러그래프는 29의 공간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밑에 내려와서. 아까 제가 누굴 기준으로 여기 공간을 만들어 보자고 했냐면 여기요. 자, 얘가
29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디 패러그래프는 다 29라고 라인 하이트를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어센더, 디센더까지의 높이까지 다 포함해서 29예요. 그죠? 29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29의 선택역을 이렇게 대략 만들어 보고요. 뭐 아주 정확하게는 여기다가 사각형을 정확하게 만들고 센터를 그리는 게 맞지만 어센더, 디센더가 다 포함될 녀석을 보면 이게 여기 위에 올라간 게 어센더고 얘가 디센더니까 걔까지 다 포함해서 글씨가 센터에 있을 쯤 L로 기준 P에서 P의 아래 공간과 여기 공간이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 센터에 있는 게 맞겠죠? 대략 위치를 잡아봤고요. 여기에서 거리를 확인해 볼게요. 얘는 우리가 높이를 잡을 때 이게 아까 36이었나 그럴 거거든요. 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녀석이 잡히는 건 30, 폰트 사이즈가 36이니까 라인 하이트도 36이 나오게 할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도 높이가 몇이 있어요? 36이 있습니다. 36을 그려보고 그거 안에 글씨가 센터에 있으면 돼요. 센터에 있는 상태에서 가이드를 뽑고 이 거리가 순수하게 이 제목과 여기 사이의 거리가 되겠어요. 됐습니까? 15픽셀 정도가 있네요. 그걸 주겠습니다. 누가 있으면 컨텐트 TT가 있으면 위에 올라가 볼게요. 아래 마진도 다 똑같다. 15픽셀 이렇게 주십시다. 그러고는 돌연변이들만 콕 집어서 부모를 지정해서 너는 더 줄게, 너는 덜 줄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텐트 TT의 아래 마진을 15 확인해서 줍니다. 되었으면 좀 전에 우리가 디자인 하게 봤을 때 얘가 히스토리 안에 있는 제목은 아래 마진이 15보다 훨씬 더 컸거든요. 그걸 보자고요. 볼게요. 얘가 이 패러그래프가 29의 라인 하이트를 가지고 29의 라인 하이트를 가지고 얘 제목은 여기까지의 거리가 있고 저 거리에서 이 거리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확인해 보면 약 40. 얘는 여기 공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공간이 40이에요. 줍시다. 히스토리 안에 H2입니다. 내려와 볼게요. 여기네요. 아래 마진이 40. 이렇게 해서 줍니다. 얘만 유독 40이니까 얘만 꼭 집어서 40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패러그래프. 여기 안에 있는 패러그래프가 좀 전에 확인해 봤더니 폰트 사이즈는 확인 못 해봤고요. 라인 하이트는 확인했어요. 라인 하이트는 29가 있다. 확인했으니까 넣어줍시다. 폰트 사이즈랑 색깔 확인해서 넣어 볼게요. 폰트 사이즈랑 색깔을 확인해서 넣어 봅시다. 가볼까요? 디자인 봅시다. 사이즈가 몇이니 볼까요? 14픽셀이고요. 네, 색깔은 9네요. 999999. 칼라 999고요. 폰트 사이즈 14픽셀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패러그래프 스타일이 완성되겠죠?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네, 패러그래프 스타일 됐고요. 그리고 얘가 라인 하이트가 29니까요. 당연히 어디도 29가 되는 거냐면 여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29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한 줄이 29니까 엔터하면 아래 마진이 29가 떨어졌겠죠. 이해됐습니까? 여기 마진은 29. 왜냐면 붙여보면요. 이렇게 붙였을 때 이렇게 되는데 엔터 한번 때렸잖아요. 그 엔터가 몇이에요? 얘가 가지고 있는 줄 간격만큼 생기는 거니까 29입니다. 그러니까 패러그래프와 패러그래프 사이, 패러그래프와 패러그래프 사이에 마진이 몇이 있는 거예요? 마진 탑에서 29가 있는 거예요. 그럼 패러그래프가 여러 개 있다라고 한다면 패러그래프 사이사이의 마진이 29가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우저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잘 됐고요. 이제 이 밑에요. 자, 밑에 스타일을 보는데요. 위랑 똑같이 btn에 btn 필드가 있었는데 왜 스타일이 안 나올까요? 브라우저 화면 좀 잠깐 볼게요. 요거요. 검사 좀 해봅시다. btn에 btn이 있는데
width와 height가 있는데 아하. 얘가 디스플레이 속성이 없네요. 앞서는 우리가 얘 부모한테 가서 플렉스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크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크기가 얘 단독으로 쓰는 것은 크기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클래스명 btn에 가서 디스플레이 인란 블락을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올라갈게요. 클래스명 btn의 스타일입니다. 쭉 올라가서 클래스명 btn 얘한테 와서요. 디스플레이 인란 블락 해서 넣어줄게요. 단독으로 쓸 때는 안에 있는 글씨만큼 크기가 나오도록 아니지 위드 지정한 만큼 크기가 나오도록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됐습니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 추가했어요. 넣으셨습니까? 브라우저면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나오고 있고 이 패러그래프와 이 링크 사이의 거리 확인하면 our 히스토리 부분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패러그래프 왜 이렇게 놨냐? 응? 이거 왜 이렇게 길게 해놓은 거야? 일단은 좀 줄여놨고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어디에 거리를 확인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또 29의 높이를 쓰고 있다 감안을 해서 선택역을 대략 만들어 보고요. 29 안에 글씨가 센터에 오도록 어센더 디센더까지 생각을 해서 삐져나온 거를 생각을 해서 위아래 공간이 동일하게 이끄면 되겠고요. 걔를 기준으로 해서 가이드를 뽑아 보시고 그 가이드에서 선택역을 만들어서 높이를 40이네요. 여기 40. 자, 그러면 버튼 위에 공간을 40을 만들어도 되고요. 패러그래프 밑에 40을 만들어도 되겠어요. 만들어 봅시다. 패러그래프 밑에 마진이라고 할게요. 아까 얘가 있으니까요. 막내 불러와서. 아니지, 얘가 막내가 아니지. 같은 종류 중에 last of type를 해야 되겠습니다. 막내는 A 태그예요. last of type에서 P와 같은 종류들 중에 막내, 마진 바텀 40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에서 막내는 A 태그입니다. P의 last child라고 하면 선택이 안 돼요. 돌아오자면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our history 부분 완성 해줬습니다.